안녕하세요. 볼보 분당전 시장의 볼보 빅맨 진주현 대리입니다. 오늘은 EX90을 잠깐 좀 시승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분당전 시장의 시승 코스를 한번 달려보면서 EX90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우선 ES90 차량은 기어 레버가 중앙에 없습니다. 바로 스티어링 휠 오른쪽 뒤편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벤츠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차량들이 좀 많죠. 기어 레버를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드라이브,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리면은 후진이 들어가고요. 한 칸만 움직이게 됐을 때는 중립 기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계기판에 차량 주행 준비가 돼서 왼쪽에 레디,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자동차 그래픽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스티어링 휠 왼쪽 끝에 있는 네모난 게 이렇게 겹쳐져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그냥 속도계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T맵 지도와 연동돼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에 있는 카메라가 주변 상황을 처리해서 지금 딱 보이시죠? 앞에 지나가는 차량을 바로바로 읽어주게 되는 이런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출력이 무려 680마력에 달하는 볼보 EX90 트윈 모터 울트라 퍼포먼스 차량입니다. 680마력을 제가 살면서 타볼 수 있을지는 몰랐는데, 이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680마력이라는 출력을 제가 이렇게 타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어렸을 때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이런 차량을 타야만 680마력을 느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세상이 변해서 전기차 시대가 오다 보니 엄청난 토크와 엄청난 출력을 갖고 있는 이런 차량들을 일상생활에서 탈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너무 좋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분당에서 사용하는 시승 차량이고요. 현재 계기판을 보았을 때 65% 충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300km 정도로 찍혀 있습니다. 대부분 조금 저희가 테스트 주행을 할 때는 고객님들께서 조금 가감속을 좀 빠르게 하는 편이라서 주행거리가 막 잘 나오는 편은 아니라, 현재로서는 이 정도지만 만약에 일상주행에서 좀 얌전하게 운전을 했을 때는 아마 주행거리는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본 내용을 보니까 WLTP 기준으로 EX90이 해외 인증 600km 정도를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이 차량은 실제로 기자분들께서 이제 미디어 시승을 마치고 온 차량이었는데, 저희한테 처음 왔을 때 배터리가 60% 충전이 되어 있었고, 주행 가는 거리는 380km 정도가 찍혀 있었습니다. 유추해 보았을 때 100% 충전되면 600km 주행이 무난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신호를 받아서 저희 시승 코스인 좌회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코너를 둘 때 저기 사거리 교차로 부분이 바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많이 울퉁불퉁한데 생각보다 차체 롤링이나 피칭을 조금 많이 억제를 하면서 많이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이는 EX90에 장착되어 있는 에어 서스펜션 덕분인데요. 무려 2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이 2.7톤의 무게를 가볍게 받아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저 역시도 이 차량을 처음 시승할 때부터 많이 느꼈는데, 방음이 미쳤습니다. 아니, 이게 뭐죠? 실제로 타보시면은 약간 외부와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방음 효과의 덕분인지, 아니면은 노이즈 캔슬링이 정말 적극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차량은 퍼포먼스 차량이기 때문에 22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이 차량은 지금 출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후륜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 사이즈는 무려 295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295 사이즈가 들어간 썸머 타이어에서 소음을 이 정도로 억제한다는 거는 엄청난 기술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 계기판에 보면 저희가 지금 정차하느라 잠깐 섰는데 앞에 차량들이 너무 부드럽게 나오게 돼요.
이게 아무래도 안에 들어가 있는 코어 프로세서 차이인 것 같은데 EX30은 살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버벅거릴 때가 있겠지만 지금 EX9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게 영상에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멈추고 나니까 차체 자세 제어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또 높낮이를 움직이면서 또 맞춰줬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항상 밸런싱을 유지하기 위해서 탑승객들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계속 조정을 해줍니다. 핸들을, 스티어링 휠을 살펴보았을 때 우측에는 이제 뭐 볼륨을 움직일 수 있거나 노래 트랙을 넘긴다거나 또는 이제 리어뷰 백미러,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를 위, 아래, 좌우로 조정하거나 그 다음에 요 스티어링 휠을 앞뒤로 그 다음에 높낮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는 지금 모든 볼보, 다른 볼보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SK의 누구 오토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아리아 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출을 하지 않고도 이 스티어링 휠 가장 오른쪽에 마이크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시계가 부러워요. 그래요? 이 친구는 AI 기반이기 때문에 명령어가 정확히 저장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AI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냥 이해할 만큼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열선 시트 켜줘 이런 것도 엉딱 켜줘로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뭐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나 진주현 대리한테 도착 예정 시간 문자로 보내줘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언니에게 도착 예정 시간 문자 보내줘.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으로 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씨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계산이 필요할 때 뭐 곱하기 몇, 뭐 나누기 몇 이런 것도 물어봐도 실시간으로 계산해 주니까 이런 것도 너무 편하게 쓸 수 있죠.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운전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깜빡이죠. 리피터인데 밑으로 내리면은 좌측 깜빡이, 우측으로 올리면 우측 깜빡이, 일반 차량들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있는 동그란 레버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와이퍼 기능을 오프하거나 오토로 하거나 1단으로 하거나 좀 더 빠르게 돌리거나 할 수 있고요. 여기 좌측 끝에 있는 클릭할 수 있는 버튼으로는 전면 워셔액, 그 다음에 후면 워셔액을 직접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시승하면서 많이 타봤지만 디자인 정말 끝내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고 그 다음에 클래식하지만 올드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세련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저 바우스 윌킨스 스피커는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대학 때 음악 전공을 해서 이런 스피커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바우스 윌킨스는 사실 비싸서 구매를 못하는 스피커 중에 하나예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저는 막 노틸러스라고 하는 스피커는 정말 꿈에 그리는 스피커인데 뭐 노틸러스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과연 자동차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출력인가?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해상도인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피커 세팅을 자랑하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전시장 방문하셔서 제가 직접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센터 모니터에는 T맵이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 화면이 세로 화면으로 길다 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볼 때도 가로로 잘 안 보잖아요. 세로로 보는 것처럼 이 차량도 세로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익숙한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게 장점이고요. 세로 화면으로 길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를 바로 코앞에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먼 한 2km 앞에까지도 미리 보여준다는 것도 운전자 입장에선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이 차량에는 그럼 뭐 물리 버튼이 지금 여기 센터 콘솔 쪽에 볼륨 다이얼밖에 없어요. 아무리 스피커의 진심인 브랜드겠지만 이렇게 볼륨 다이얼 하나만 물리 버튼으로 남겨두면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다 디스플레이에서 작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음성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말하는 화자의 위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측 뒷좌석에서 뭐 에어컨 온도를 조절해줘 그러면은 저쪽만 조절을 해줍니다. 아리야 온도 올려줘.
뒷좌석 오른쪽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릴게요. 그리고 운전석에서 통풍 시트 켜줘 라고 하면은 제 위치를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어김없이 운전석에 시트 통풍을 켜주게 됩니다. 아리야, 통풍 시트 켜줘. 운전석 시트 통풍을 켤게요. 너무 편하지 않나요? 아무튼 저도 돈만 있었으면 너무 사고 싶은 차인데 안타깝게도 저에게 돈이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시승차를 타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는 구매해서 꼭 타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승차감 좋고요, 소음 없고요, 기본적으로 NVH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영상에 아마 담기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꽤 고성능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외부 소음이 거의 안 들릴 거예요. 지나가던 차가 빵! 뭐 이 정도 크락션 누를 때만 좀 들리지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뭐 소음은 거의 없어요. 시트 색깔도 너무 예쁘고 우드 디테일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우드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요, 이걸 나무를 굉장히 얇게 켜서 만든 건데 이게 야간이 되면은 나무 뒤에서 조명이 나옵니다. 정말 신기하게 정말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나무를 무드등처럼 이렇게 뭐 간접 조명으로 켜지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나무 자체가 불이 들어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에 들어가는 라이트는 대한민국의 기술, 이 조명의 특징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도 이 밖에 태양광이 굉장히 강한데 이 자연광의 거의 90% 이상 근접한 택 온도와 재현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운전하거나 할 때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빛으로 우리 눈의 피로도를 낮춰줄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우리 눈에 피로를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볼보는 역시 인간 중심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뭐 기존에 저희 뭐 XC60이나 XC90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다 있었지만 사이즈가 매우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아서 속도계만 나오고 있는데 속도계의 사이즈도 꽤 큽니다. 그래서 정면을 보고 있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속도계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장점이고요. 당연히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면은 저쪽에 이제 뭐 유턴 안내라든지 뭐 몇 미터 남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전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목적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아리야, 볼보 분당 전시장으로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볼보 H모터스 분당 전시장까지 엄청나게 추천 빠르죠.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게 프로세서가 정말 중요한데 이 차량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가장 중요하니까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오링 칩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여기 뭐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쪽에서는 스냅드래곤이 들어가서 굉장히 빠른 처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정보가 속도계, 그 다음에 유턴 표시, 그 다음에 몇 차선으로 가야 되는지, 몇 차선이 좌회전 유턴이고 몇 차선이 직진 우회전인지까지 상세하게 보여주고요. 지금 혹시 영상에 담겼을까요? 이 차량은 무려 전장 길이가 5m가 넘는 차량인데 조금 전에 유턴을 했을 때 맞은편 차선이 3개 중에 3개를 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2개 반 정도만 있어도 돌아가요. 굉장히 짧은 유턴 반경을, 회전 반경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m가 넘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려 휠베이스도 거의 3m에 가깝기 때문에 짧게 돌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데 고객님들이 이제 시승을 해보시면은 리어 엑셀 스티어가 들어갔나요? 후륜 조향이 들어갔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볼보는 이미 조향각을 조금 더 크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 바퀴 사이에 있는 모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정말 회전 반경이 좁아서 운전하실 때, 유턴하실 때, 뭐 주차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설명하면서도 계속 사고 싶어요. 그리고 좀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전기차들마다 조금씩 특성이 다르긴 한데, 일부 차종들은 원 페달 드라이브를 끌 수가 없는 차종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장거리 주행을 한다거나 타력 주행할 때도 무조건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어야 되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 페달 드라이브를 끌 수도 있고, 약하게 설정할 수 있고, 강하게 설정할 수 있고, 오토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토는 무엇이냐? 앞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거나 앞에 사물이 있으면은 발을 뗐을 때 원페달 드라이브처럼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지금 굳이 속도를 줄여야 하지 않을 것 같아, 앞에 아무것도 없어, 난 탄력 주행이 필요해 라고 할 때는 악셀에서 발을 떼도 차가 탄력 주행을 해서 쭉 나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차량이 운전자와 함께 같이 설정을 해주는 건데, 이것 또한 너무너무 편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요즘 나오는 전기 차량들답게 지붕에 글라스 루프가 들어갔어요. 열리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닌 그냥 유리창만 들어가 있는 글라스 루프인데, 이게 일렉트로크로믹 글라스라는 게 들어가서 전기를 좀 흘려줘요. 전기를 흘려줘서 투명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 모드 또는 투명 모드를 통해서 위쪽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 역시 이 화면에서 원터치로 가능합니다. 자외선 차단은 볼보 EX90에 들어간 모든 유리가 99.9% 차단이 되고요. 천장 쪽에 들어가 있는 일렉트로크로노믹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열 차단까지 80% 이상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하셨을 때 머리 쪽이 뜨겁다거나 막 따뜻해진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못 느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볼보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차량 실내에 공기청정 기능을 다 갖고 있어서 이 공기청정 기능들이 항상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항상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필터 더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원래 엔진오일 교체하거나 예전에 했을 때 같이 에어컨 필터 교체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에어컨 필터 교체해 주시면 되고, 이 차량이나 기존 볼보 차량 내연기관들에도 이오나이저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이오나이저가 공기질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전시장까지 약 1.4km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벌써 아쉬워요. 이 차량은 이렇게 편하다고 하면은 저는 하루 종일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시승 코스가 대략 한 15분? 요 정도 걸리는데 15분씩 매일 하루에 여러 번씩 타다 보니까 자주 타게 돼서 이게 허리가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EX90은 특히나 그게 더 없어요. 워낙에 승차감이 좋은데, 저희 또 시트 잘 만드는 거 아시죠? 시트 만드는 브랜드는 이쪽에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허리 지지대를 서포트를 이제 뭐 앞쪽으로 빼거나 위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약간 뒤에 볼 같은 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움직여서 약간 허리를 이렇게 쭉 뻗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볼보는 허리 지지대를 움직일 경우에 뒤에 있는 등받이 전체가 움직여서 뭐 요추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아래까지 한 번에 받쳐주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한 자세를 유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 고객님 중에 제네시스 타시던 고객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볼스터가 들어가 있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항상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시속 130km에서만 이렇게 코너 돌 때 잡아준다고 해요. 근데 저희 차량은 이 사이드 볼스터를 부풀어 올려서 내 몸에 딱 맞게 조정을 해줄 수 있으니까 주행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좀 편안한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전시장에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고객님들도 시승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승기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촬영을 좀 몇 번 더 하면서 고객님들께 저희 차량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속속들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볼보 분당 전시장의 볼보 빅맨 진주현 대리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고객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야호!